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혈투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그것도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보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뭐 주먹 한두 번 해주는가 소리 지른다든가 맞아요. 왜 빨리 치료 안 해주냐 난동 핀다는 거 이 정도지. 예전에 조폭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폭들이 그 싸움이 붙었어요. 네. 그래갖고 병원 실려갔거든요. 아, 병원 실려갔는데 양쪽 조폭이 같은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우리 조직원 이제 치료해달라고. 싸우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험악하게 해서 뭐 의사 오라가라고 하고 뭐 간호사한테 반말하고 험악한 표정 지니까 상당히 마비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조폭과 조폭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의사가 그 대상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조폭들도 치료하는 것까지는 만리하지 않았거든요. 치료하고 그쵸. 치료 안 해준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음, 반말을 하고 막 험악스러운 분위기 잡고 이런 정도였는데 저거는 완전히 뭐 원활가지산처럼 폭행을 하니까. 네, 이번에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북 익산에서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이번에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생겼었는데 예.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라는 게 예. 국회를 통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예. 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어떤 건가요? 예, 응급의료법 하면 이제 응급실에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그 형량을 가중해서 올려서 네. 처벌하는 법안이고 또 가급적 벌금형이 아닌 응?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그렇죠. 형량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게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이제 예. 기존에도 계속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건데 예. 그럼 기존의 법이 좀 실효성이 별로 없었나 봐요. 자꾸 이런 사건이 생기고 하니까. 기존 법으로도 사실 처벌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냐면 환자가 오죽했으면 의료진을 폭행했겠냐 이러면서 그 법정에 가면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 읍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합의서를 받아가면 그러면 글쎄 그때 있던 CCTV 장면도 안 보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오죽 다급했으면 자기를 치료해주는 가족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폭행했겠느냐. 그럼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추정하고 합의했다 그러니까 벌금형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냥 막연하게 합의만 하고 넘어갔던 사건들이라서 이렇게 이슈가 그동안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이슈는 늘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응급실이라는 것이 주치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경찰에서 보호해야 될 환자를 갖다가 응급실에 갖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경찰 보호하면 인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병원에다 실어놓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파출소나 이런 데서 행패 부리는 걸 병원에서 다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거를 신고해도 또 중간에 행위만 통제되면 네. 그냥 보내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기가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참 힘들어요. 제지하다 보면 시비가 벌어지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추행했네 만에 이러거든요. 난리치다 보면 제지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떼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네. 좀 가중 처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거와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법의 차이를 좀 궁금해요. 얼마나 좀 변화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이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을 없애라. 또 이거 말고 이제 또 비슷한 것이 의료법에도 있는데 의료법에 이제 보면 거기는 반의사불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뭐 그런 네, 형태는 그런 거 없애라.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주장하는 입법안을 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한 번 실수한 것인데 술 먹고 실수한 것인데 그거를 뭐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거니까 봐주자. 봐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사법 뭐 온건주의라고 그럴까 또는 사법 온정주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약화된 상태로 통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술에 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이 참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술을 먹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좀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도
좀 술에 취하면 가중처벌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네. 그 전통적으로 주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학상으로는 음주 명정자의 형사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옛날 소설에도 나오지만 일부러 술을 먹고 그 극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형받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까지는 감형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으면 감형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책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술이 취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분간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좀 심하게 먹으면 뭐 자기 가족도 몰라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깨고 보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중독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감형해 주는 네. 게 기본 아. 형사 추세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배제되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심신미약자의 행위라고 해서 주치자를 감경한다 그랬는데 네. 이제 재판장이 보고 판단한다. 감경할 네. 수 있다로 해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로 바꿨고 네. 그 이런 아까 CCTV 같은 거 보면 네.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가중처벌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이론상 가중처벌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렵구나. 감경을 네. 갖다가 재판장이 안 할 수 있다. 이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것 선에서?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가장 큰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형량은 뭐 상해가 중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또는 무기 때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뭐 이렇게 네. 하고 하는데 이 경우는 보면 사실 그 살인 사건이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은 살인죄하고 비슷한 형량이 되는 것이고 사형은 없지만 중상에도 3년 이상이면 굉장히 중한 거예요. 네. 3년이면 맞아요. 아무리 뭘 감경을 해도 1년 6개월은 산다 이런 네.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들 대체 병원에서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그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호를 갖다가 경찰서에 해야 될 사람들이 네. 응급실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온 상태를 갖다 감금 상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번에 익산 사건에서는 뭐 의사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보더라, 예. 비웃더라, 이래서 예. 기분 나빴다. 그래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말 가벼운 사소한 이유로 하던데 약간 그럼 의사도 예. 자기 몸을 지켜야 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호신용으로 네, 전기 충격기라던가 네 이런 걸 좀 예. 뭔가 챙기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생각보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의사가 무슨 호신용 장구를 찬다는 얘기 자체가 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진료할 마음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예를 수도 들어서 있겠네요. 환자, 다른 최선의 환자가 이제 있으면. 상태로 몸을 유지해서 환자를 봐야 되고 또 응급실 의료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16시간 이런 식으로 밤을 새서 근무하는 상태인데 자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환자를 보면서 그 졸음을 쫓아가면서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네. 그 방어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의료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충 넘길 수 있을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는 일단 술 깰 때까지 어떻게든 넘겨보자. 네, 이런 상태가 기다리자 되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버티게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정당 방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그 의사가 이제 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같이 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당 방위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싸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싸우다가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격 행위가 나갈 수 있고 또 하나가 네.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사실상 방어만 했는데 때리던 사람이 제 풀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날 때려서 나도 다쳤다라고 진단서를 그 발부받아서 내면 그러면 검사는 판사는 꼼짝없이 그 사람도 상해를 입었다는데 네. 뭘로 입증할 것이냐. 요즘은 아. CCTV가 있으니까 조금 나아요. 하지만 그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쉽지 않으니까 잘한다는 것이 기소유예. 이에 대항하여 네. 했고 또 그 정도에서는 뭐 검사 또는 판사라도 대항하는 게 심정적으로 동정이 간다 이러면 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할 수 있지 정당방위가 무죄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응급실은 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주변 환자들도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이런 예. 일이 생겨버리면. 예. 그래서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면 또 경찰이 와서 출두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빨리 뭔가 해결책이 좀 단단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은 예. 그래도 좀 함부로 의사 건드리지 못하진 않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좀 제 생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 부정적인 어떤? 형량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상주한다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뭐 저희 협회장이 방문을 해서 직접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는데 뭐 예산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네. 못 하고 그냥 비상벨이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뭐 비상벨은 의원에서 알아서 돈을 내십시오. 뭐 이런 식의 네. 시스템이 돼 있다면 그건 기존의 시스템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는 반사불벌죄가 없는데 그렇다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그 응급실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좌우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치료받은 옆에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공직보안에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처벌 못하면 이런 문제인데 그걸 의료법까지 확장하자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강화해서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는 근절하기 쉽지가 예. 않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상주하는 경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의사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법이 통과되면은 의사분들 입장에서 그냥 마음으로서는 한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까요? 그 마음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론상으로는 위안이 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조금 잦아들었을 겁니다. 네. 이것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사회 언론이 관심 가지고 네, 취재해줬기 맞아요. 때문에 발견된 것이지 전국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재가 되고 보도가 되는 동안에는 조금 자제가 되겠죠. 근데 네. 이걸 또 잊어버리면 국민 그 홍보나 인식의 전환을 계속 그 뭐 계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네. 왜? 다급한 상황이고 주치자를 현재와 같이 응급실에 갖다 놓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론화되고 공론화됐기 때문에 좀 화제가 돼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응원의 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렇게 소란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의사와 환자 모두가 진료받고 진찰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KMA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